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나폴레옹 전부 아시죠?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통상으로는 나폴레옹이라고 그러는데 35세 황제가 된 분입니다. 그렇죠? 프랑스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죽기는 어디가 죽었어요? 워털루 전쟁에서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하고 영국 군함에 실려서 아프리카의 절의 고도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35세 황제가 된 분이 35세 황제가 됐으면 잘 살았죠. 그런데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임종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나의 오늘의 불행은 내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 말을 했어요. 황제까지 됐는데도 아프리카 절의 고도, 서아프리카 앙골라 서쪽에 있는 아주 절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 나의 오늘의 불행은 내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시간의 보복을요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사장님들의 상황을 보시고 내가 지금 뭐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적다, 건강하지 못하다, 또는 맨날 부부싸움한다. 그렇다면 누구 탓 아니고 내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시간의 보복은 아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배분된 자본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낭비해버리면 그 시간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소득을 올리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이 없으면 절대로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꼭 유형자본, 눈에 보이는 자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해보고자 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 이건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 그리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도 열정과 끈기,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요겁니다. 성공하러 오셨는데 여기서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본도 자본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자본이에요. 이 건물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칠판 이게 다 이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항만, 의료 시스템, 전기 시스템 다 자본이에요. 통신 시스템, 이 국가 자본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자본이 우리 인체, 즉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 안 만들어져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 예를 들면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받는 라인이, 스폰서가 신뢰를 받는 라인이 성장하겠어요? 불신을 받는 라인이 성장하겠어요? 당연히 신뢰를 받는 라인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 신뢰는 자본이에요. 네,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생산성을 발휘.
그런 것들을 자본이라 그래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성공해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끈기.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것들을 모두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형 자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로열티 받는 어떤 판권이라든가. 그런데 인체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자본은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아니, 부모가 언제 게으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언제 불량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부도덕하게 살란 말을 안 해요. 도덕이란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국에 나가면 도덕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매력은 어떻게 했어요? 매력. 엄청난 자본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매력 자본. 근데 매력은 영국 캐서린 교수가 쓴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답니다. 하나는 외모에서 나오고, 그런데 외모에서 나오는 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자체에서, 인품에서 나오는 매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여자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네. 그런가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남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매력이에요. 그 매력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갖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겸손은 인사만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지금 애터미에서도 그 라인이 성장을 안 해. 왜냐하면 지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야. 지가 제일 똑똑하다는데 뭘 어떡하겠어. 안 들어. 남 말을 듣지를 않아. 이걸 소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통이야, 불통.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아프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으면 반드시 그 조직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 그리고 그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반드시 쫓겨나. 그래서 우리는 자본 축적을 하는 과정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한다는 게 무슨 영어 수학을 배운다, 국어를 배운다, 그것도 공부는 공부야. 공부는 공부인데 그건 공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성리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몸으로 무언가를 익혀서 뛰어나게 되는 것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해요. 공부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머리, 또 하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몸 전체 육체.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를 익히는 것도 공부고,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공부고, 몸으로 뭔가를 익히는 것도 공부다. 그러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고, 김연아나 박성 선수처럼 몸으로 뭔가를 익혀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그렇죠?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성철 스님처럼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 조상들은 수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수신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통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지금. 몸을 닦는다는 얘기거든. 이때 몸이 바로 머리와 가슴과 몸 전체야. 그러니까 내 몸을 수련한다는 거예요. 수련한다는 거예요. 수신이야. 그러면 수신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는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를 한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평천하라. 평천하. 평천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스폰서입니다. 나는 스폰서는 하기 싫고 파트너만 하고 난 리더는 하기 싫고 쫄병만 하고 싶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시나? 그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전부 리더십니다. 전부 리더세요.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나부터 수양이 돼야 돼. 수양이 돼야 된다고. 수양이. 그런 다음에 내 라인이 조용해야 돼. 라인에서 맨 쌈박질하는 것은 뭐가요? 제가가 안 되는 거야. 제가가. 그런데 어떻게 치고 어떻게 국내 시장을 점령을 하냐고.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평천하 국제시장을 점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신하기 위해서 뭐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경물부터 출발합니다. 경물. 요 격자는 막대기 격자입니다. 막대기 있죠? 막대기 경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말에 상당히 품격 있는 말은 전부 격자가 들어가요. 인격 들어가죠. 금방 말은 품격, 성격. 그런데 아마도 그런 뜻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옛날 문법에는 이렇게 격자로 돼 있어요. 격자. 그 격자는 아주 똑바로 가로 세로 딱딱 돼 있죠. 그 격자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똑바로 판단한다. 사물을 똑바로 판단한다. 그러면 경물한 다음에 뭐냐? 사물을 똑바로 보고 판단해서 거기서 지식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치지. 이게 1번이고 2번이죠. 지식을 얻어라. 그걸 알아보라 이거야. 소크라테스가 유일한 악은 무지요. 유일한 선은 알미다.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와. 무지. 인도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물었어요. 알고 저지른 잘못이 죄가 더 크냐?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더 크냐? 현신한테 물어. 현신이 당연히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죄가 더 큽니다. 왜? 그랬더니 불덩어리가 뜨겁다는 걸 아는 놈은 살짝 집는데 그걸 모르고 집는 놈은 사정없이 집는다 이거야. 그럼 누가 더 많이 되겠습니까? 모르고 집는 놈이 더 많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살 눈치 보면서 한다 이거야.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유일한 악은 무지요, 유일한 선은 알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물을 똑바로 판단하고 뭘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지식을 알아라. 알아야 돼. 그러면 경물하고 치지했으면 이건 뭐예요? 머리 공부야. 머리 공부죠. 그럼 그 다음 뭘로 내려가야 돼?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3단계를 우리 조상들은 성의라고 그랬어요. 정성스러운 뜻, 정성스러운 뜻, 정성스러운 뜻. 내가 내 파트너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 성자는 굉장한 성자입니다, 이거. 정성스러운. 그럼 다음에 4단계로 가죠. 정신. 마음을 똑바로 정직하게 먹어라. 이게 이제 마음 공부야. 그렇죠? 경물하고 치지하고 성의하고 정신. 네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라. 똑바로 하라. 똑바로 하라. 그런 다음에 여기 수신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수신이 여기 나와. 수신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몸이요, 이 몸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연말만 되면 담배 끊는다고 써놓은 놈 많아. 마음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신이. 경물하고 치지, 사물을 똑바로 보고 거기서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건 머리 공부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의, 네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이건 공경한다는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심, 마음을 올바로 정직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수신이 된다. 수신이 돼야 이제 여기서 제가가 되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치국이 되고, 치국이 되고, 그래야 평천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걸 다단계에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정확하게 맞다고요. 정확하게 맞아. 수신이 안 된, 자기 수양이 안 된 스폰사가 그 라인이 평화로울 리가 없어요. 맨날 싸워, 맨날. 제가가 안 돼, 제가. 라인을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라인이 조용하고 서로 재심합력하면은 국내 시장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커져요, 커져. 요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 지금 자본이에요. 국내 시장이 커지면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평천하가 되잖아요. 평천하가 된다고. 그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경물치지예요. 사물을 똑바로 보고 내가 법을 지켜서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요체인가? 안 그러면 편법을 써가지고 하는 게 성공의 요체인가? 편법 써가지고요, 끝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편법 쓰면은 당분간은 잘 살아요. 잘 살아. 잘 사는데 말년에 콩밥 짜시고 앉아있어.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중에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죠. 모든 일은 편법을 쓰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뭘 익히는 게 어려워서 자꾸 나오시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만나지 않으면 정이 들지 않아요. 정이 들지 않으면 다단계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다단계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제임스 랑게 이론.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고 랑게는 덴마크 대학 심리학 교수였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온 정서 이론. 정서라는 말이 좀 낯설면 감정 이론이에요. 감정 이론.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론이에요. 감정 이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우선 감정이 먼저인가 신체적 자극이 먼저인가 하는 이론이에요. 뭐가 점점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 이론은 신체적 자극이 먼저라는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다 보니까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 가슴이 뛰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거의 인간의 감정의 50% 이상을 설명해 이게. 다시 말하면 정이 들어서 자꾸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해하시겠죠? 노래가 좋아서 자꾸 부르는 게 아니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녀도 사흘 보면 이뻐진다고. 그런 거 자꾸 보면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맞다고 했어. 맞다.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볼 때는 어때요? 별 세상 이상한 놈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좋아져. 그런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 그게 더 나. 낫는 게 아니고 더 나. 그런데 말로 베인 상처는 파워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 다단계 같으면 직급의 차이가 날수록 더 심하게 베요. 그래서 승급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길이에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게, 아주 작은 문제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국책. 충주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중산이라는 나라에 중산의 국왕이 수도에 대부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대부는요 장관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중국의 대부는 자기 영토와 군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토 내의 소왕국이야.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런데 대부들에게 양고기국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마지막 대부한테서 양고기국이 끊어져 버렸어. 너무 많이 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 아니, 대부니까 자기 땅덩어리 가지고 군사가 몇인데. 그런데 그 대부가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아, 양고기국 없으면 못 주는데. 양고기국 때문에 화가 치민 거야.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초나라에 가가지고 초나라 왕을 움직여가지고 중상국을 침공을 해가지고 중상국이 망해버렸어. 양고기국 한 그릇 때문에. 그런데 중상국 왕이 도망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장정이 창을 들고 자기를 호위하고 오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장정 둘이 자기를 호위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자네들은 누군가? 그랬더니 저희 부친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왕께서 식은 밥 한 덩어리를 주셔가지고 우리 부친이 죽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상국 왕에게 일이 생기면 너희들은 목숨을 바쳐 중상국 왕을 호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돌아가셨다 이거야. 식은 밥 한 덩어리에 식은 밥 한 덩어리. 중상국 왕이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무언가를 나눠줄 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문제로구나. 어려울 때 식은 밥 한 덩어리가 자기 목숨을 바쳐 나를 호위하는구나. 파트너분들한테 식은 밥 한 덩어리 사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42년 전에 얻어먹은 국수를 지금도 못 잊고 그 선배만 만나면 제가 밥을 사. 소위로 임관에 갔을 때 그 척박한 산 중에서 언제 나타나는 이 선배가 나타나서 5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주더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 라면, 국수, 1,000원짜리 밥,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말 조심하고. 자, 그렇게 하신다면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